서울 명동거리 한복판, 높은 빌딩과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죠. 이순애는 명동에 위치한 W은행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그녀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였어요. 허름한 외투는 몇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낡은 옷감이었고, 작은 가방은 손때가 잔뜩 묻어 빛바랜 상태였어요. 가방을 꼭 쥔 손은 작고 주름졌으며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은행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환한 조명과 깔끔한 대리석 바닥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은행의 로고와 함께 최신 금융상품을 디지털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대기줄에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과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이순애가 서자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잠깐 스치고는 금세 다른 곳으로 돌아갔어요. 이순애는 조용히 대기표를 뽑았어요. 작은 기계에서 찍혀 나온 종이를 손에 들고 빈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의자에 앉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낡은 외투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한 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은행 내부는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은 창구에서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며 서류를 넘기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창구로 향했어요. 이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줄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통장은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통장의 표지는 손때로 반들반들해져 있었고 은행 로고는 거의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 통장은 그녀가 평생 동안 들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허름한 옷차림과 작고 주름진 몸이 그저 배경처럼 보였을 뿐이었어요. 은행 직원들 역시 그녀를 힐끔 한번 보더니 다시 젊은 손님들에게 더 밝은 태도로 응대했어요. 고객님, 이 서류는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이 상품이 아주 좋아요. 직원들의 목소리는 바쁘고 활기찼지만 이순애와는 무관한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이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줄이 조금씩 줄어들며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어요. 창구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 직원이 이순애를 힐끔 보더니 대충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친절함보다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작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직원 앞으로 내밀며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저기 제가 요즘 투자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괜찮은 상품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잠시 멈췄어요. 통장의 낡은 상태를 보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에는 조롱에 가까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투자하여? 직원은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약간의 의아함과 피곤함이 섞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요즘 품은 좀 복잡하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순애는 잠시 그의 말을 듣고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통장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으니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짓지도 않았고 그저 통장을 손에서 돌리며 대충 대답했어요. 할머니, 요즘은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상품 가입하셨다가 손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의 말투는 마치 그녀가 돈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듯 했어요. 옆자리 직원들도 이 대화를 듣고 힐끔거리며 작게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런 낡은 통장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잔액도 별로 없을 텐데 그냥 통장에 두시는 게 낫지. 이순애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한번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통장을 열어보시고 제 잔액을 확인한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마지못해 통장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여전히 대충 처리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은행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순애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직원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돈과 선택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김민수는 이순애가 낡은 통장을 내밀자마자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손끝으로 대충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요즘 복잡하고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통장에 두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피곤함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요청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김민수는 통장을 손으로 툭툭 치며 다른 서류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순애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통장부터 열어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김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상품은 위험하기도 하고 할머니께 맞는 건 별로 없어요. 그는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대화를 듣던 김희정과 박소영도 은근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희정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어요. 저런 낡은 통장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박소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잔액 별로 없을 텐데 왜 투자 얘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네. 그들의 대화는 크지 않았지만 이순애의 귀에 충분히 들릴 정도였어요. 이순애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낡은 통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통장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녀가 평생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이순애는 다시 고개를 들고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한숨을 쉬며 통장을 손에 든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그냥 지금처럼 통장에 돈 넣어두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는 여전히 통장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이순애의 요청이 귀찮기만 하다는 듯했어요. 그녀가 무엇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희정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이순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저 평범한 돈도 많지 않을 것 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순애는 그들의 반응에 큰 실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다시 한번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통장을 열어보고 제 잔액을 확인한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이순애는 그저 자신의 돈과 선택을 존중받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여전히 그녀를 대충 대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못해 통장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여전히 성의 없었어요. 그의 손끝은 통장을 열지 않은 채 다른 서류 위를 더듬고 있었어요. 은행 안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이순애와 직원의 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실망감과 무시당하는 기분을 애써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었어요. 창구 너머의 직원들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차게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순애 앞에 앉아있는 김민수의 태도는 그녀에게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요청드린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순애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을 꺼냈어요. 제가 제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게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뿐이에요. 김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통장을 열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무시와 귀찮음이 낀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순애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낡은 통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통장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이순애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조용히 김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낡은 통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통장을 열어보시고 제 잔액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통장을 열었어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고 손끝엔 성의가 없었어요. 그는 통장을 펼치며 대충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귀찮아하는 기색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계좌 내역을 대충 하지만 몇 초 뒤 그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통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뭐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강혹감이 묻어나왔어요. 그는 통장을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희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그녀는 김민수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듯 받아들였어요. 통장에 찍혀 있는 잔액을 확인한 김희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진짜.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88억. 정말 8억이 들어있잖아. 박소영도 흥미가 동한 듯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통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녀 역시 숨을 멈춘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이 할머니 통장이 맞아요? 김민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는 이순애를 다시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어르신 통장이 맞으신 거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이번엔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김민수는 당황한 듯 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통장에 적힌 숫자는 분명했어요. 잔고 8억 원. 그는 다시 한번 통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계좌 내역을 확인했어요. 김희정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게 정말이에요? 이런 거액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박소영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통장에 두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들의 태도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하고 지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이순애를 대하는 말투와 행동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왔어요. 하지만 이순애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이고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김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는 황급히 컴퓨터를 켜고 계좌 내역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김희정은 옆에서 이순애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돈으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추천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분명하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혼란이 남아 있었어요. 김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요즘 저희 은행에는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께 맞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순애는 그의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통장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는 통장을 들고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88억이라는 잔액이 화면과 통장에 똑같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띄웠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건성으로 응대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갑작스레 공손함과 친절함으로 가득 찼어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희정도 통장을 다시 확인하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통장에 두고 계셨다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까지 내뱉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어르신, 저희가 꼭 맞는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드릴게요. 박소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현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직원들 모두가 이순애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대충 넘기려던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호감을 사려는 듯한 태도로 변했어요. 김민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도 이순애를 향해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사실 요즘 저희 은행에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특히 이런 큰 금액을 관리하는데 딱 맞는 상품이 있어서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순애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통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통장을 받아 들었어요. 옆자리에 김희정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추천드리는 상품은 안전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을 덧붙였어요. 특히 어르신 같은 분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소영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보탰어요. 요즘 금리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이런 큰 금액은 더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애의 눈치를 살폈어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직원들은 이제 서로 경쟁이라도 이순애에게 친절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말을 건성으로 흘려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 앞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순애는 직원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닫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성실히 대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멈췄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김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 어르신.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앞으로는 더 성심껏 도와드릴게요. 김희정도 급히 끼어들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맞아요, 어르신. 저희가 너무 서둘러 판단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순애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러나 이순애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순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녀는 직원들을 한 번씩 돌아본 뒤 천천히 창구를 떠났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은행 안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창구 주변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행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직원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저 속으로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순애는 손에 든 낡은 통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지만 얼굴은 차분했어요. 통장의 빛바랜 표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작은 통장은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증표 같은 것이었어요. 잠시 고개를 숙인 이순애는 눈을 감으며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회한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 시절 젊었던 그녀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순애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식당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했고 이순애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때의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대했어요. 어머니, 여기 반찬 좀 더 드릴게요. 다음엔 친구분들도 꼭 데려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진 날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본 순간 이순애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어린 자식들과 작은 식당뿐이었어요. 그녀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자식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컸지만 그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모든 일을 해냈어요. 식당은 작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누구보다 컸어요. 새벽에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점심에는
바쁜 손님들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나르며 뛰어다녔어요. 밤늦게까지 식당을 정리하며 그녀의 하루는 끝나곤 했어요. 그녀의 삶은 검소하고 단순했어요. 차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서 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고 학비를 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드는 돈은 항상 많았지만 그녀는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으면 곧바로 통장에 넣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검소한 삶을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순애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아껴야죠. 그녀는 자식들의 옷 한 벌도 허투루 사지 않았고 자신의 옷은 몇 년이고 수선해서 입었어요. 식당에서 나온 수익은 대부분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고 남는 돈은 모두 통장에 저축했어요. 그런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손님이 줄어들어 식당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멈추면 아이들도 멈춰요. 내가 버텨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어요. 세월이 지나 자식들은 하나둘씩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을 때 이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뒤에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끝났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지내며 식당 일을 그만두고도 절약하며 살았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통장에 적금을 계속 불려갔어요. 그녀가 낡은 통장을 꺼내 들 때마다 그 안에 쌓여 있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고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의 증거였어요. 이순애는 통장을 손에 들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이 이 통장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변의 분주한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순애는 직원들의 다급하게 변한 태도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와 김희정, 박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엿보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어요. 그들은 이순애가 다시 말을 꺼내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순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낡은 통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느릿했지만 그 동작은 마치 통장에 담긴 모든 세월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직원들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제가 돈이 많든 적든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민수는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네, 어르신 맞는 말씀입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김희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저희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진심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넘기며 이순애의 반응을 살폈어요. 박소영도 서둘러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녀 역시 속으로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듯 보였어요. 이순애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행 내부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순애와 직원들 사이의 공기는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순애는 다시 한번 통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늘 이 은행에 들어올 때 제 겉모습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김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작아졌고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변명하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이순애는 고개를 살짝 돌려 김희정과 각소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이 통장을 들고 온 이유는 단순히 돈을 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직원들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김희정과 박소영은 잠시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았어요. 그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김희정은 입술을 깨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어르신.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진심을 담지 못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박소영도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이순애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느릿했지만 그 동작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변명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순애는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겠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다시 한번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한 번 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은행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순간 직원들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붙잡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못했어요. 이순애가 문을 열고 은행을 나서자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은행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오늘의 일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행 안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여운처럼 남은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이순애는 자리에서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가방 위에 놓여 있었고 낡은 통장이 그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설득하려는 태도로 옆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말을 듣는 듯 하면서도 듣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서둘러 모니터를 클릭하며 새로운 상품 정보를 띄웠어요. 어르신, 이 상품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수익률도 좋고 특히 이런 금액을 맡기기에 딱 알맞은 상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김희정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맞아요, 어르신. 이 상품은 특히 어르신 같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친절한 척했지만 이순애의 반응을 살피는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박소영은 살짝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어요. 어르신, 지금 결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셔도 돼요. 그녀는 손짓으로 안내 책자를 가리키며 말했다가 다시 이순애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줄였어요. 이순애는 잠시 그들의 말을 듣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지도 않고 가방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움직였어요. 그녀는 그 순간 이 모든 소음이 하나의 배경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서류를 넘기는 소리도, 심지어 직원들의 긴박한 목소리조차도 희미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이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셔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김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한번 모니터를 바라보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한 듯 보였어요. 어르신,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는 말을 더듬으며 끝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김희정은 한 발짝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난감하기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서요.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박소영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쪽 손으로 팔짱을 끼며 이순애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린 당혹감과 씁쓸함이 번져 있었어요. 이순애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방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낡은 통장을 천천히 챙겨 넣었어요. 처음부터 성실히 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통장을 챙기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다시 한번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힐끔거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황망함과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순애를 붙잡을 말도 마음을 돌릴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이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들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녀의 존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행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고 이순애가 바깥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엿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신만의 속도로 골목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은행 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창구 주변의 공기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김민수와 김희정, 박소영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씁쓸함과 당혹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앞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은행에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행을 완전히 떠났어요. 이순애는 은행 문을 천천히 밀며 밖으로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은행 안에 작게 울렸지만 그 소리가 직원들에게는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김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자리를 떠난 그녀를 붙잡을 용기도 무언가 진심으로 사과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를 괜히 정리하는 척 손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손끝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억지로 서류를 정열해 놓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초점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김희정은 입술을 깨물며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소영을 힐끔거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려 했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그들의 불편함과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참, 뭐랄까. 김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소영은 대답 대신 마우스를
클릭하는 척하며 시선을 창구 밖으로 돌렸어요. 그녀의 어깨는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끝은 서류 끝을 잡은 채로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그 돈을 김희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큰 돈을 그냥 가지고 나갔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위로하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조심성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 박소영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미묘한 동작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손에 쥐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은행 내부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창구에 서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순애가 떠난 창구 주변은 어딘가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 정적은 마치 그녀가 남기고 간 여운처럼 느껴졌어요. 김민수는 다시 고개를 들어 김희정과 각소영을 힐끔 보았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고 그냥 오해였던 거죠. 그의 말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김희정은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도 김희정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 끝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어요. 돈이 많든 적든 처음부터 좀 더 제대로 응대했어야지. 박소영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구 밖을 바라보며 이순애가 떠난 출입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순애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녀가 떠난 이유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88억이라니 김민수가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는 책상 옆으로 손을 뻗어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어색하고 느렸어요. 은행 바깥 이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으로 그것을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돈이 많아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라니 참 씁쓸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마치 바람에 실려 흩어진 듯 주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명동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순애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나쳐온 은행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받았던 무시와 실망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조금씩 스며드는 불편함과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애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